온라인 수강만을 하는 유학생들은 앞으로 미국에 머물 수 없다고 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결국 철회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에 이어 파사디나와 산타에나, 롱비치 통합교육부가 올 가을 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가을 학기부터 노 마스크 수업 재개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1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0명 선을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이 뉴섬 주지사의 조처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시민들에게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자택에서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가주의 많은 비즈니스들이 또다시 실내 영업이 불어대면서 비즈니스 업주들의 시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운 요식업계는 그나마 야외 영업과 투고, 픽업 서비스가 계속 허용되지만 갈수록 행정명령이 강화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가을과 겨울이 미국에서 공중보건의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이달 중 추가 경기부양 지원금에 합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LA시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에 신청자 접수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에만 15만 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북부에 위치한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방문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대상주를 총 22곳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무부가 그동안 중단했던 제외 공간의 비자 업무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엇갈렸지만 지속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약간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 강의만 듣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는 새 이민 규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새 이민국 규정 시행 시 추방 위협에 놓일 뻔한 한인 유학생들은 일단 안도의 숨을 쉬게 됐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 가을 학기에 전부 온라인 강의만 듣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도록 하는 이민국의 새 방침을 일주일 만에 전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앨리슨버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와 MIT는 이번 조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4일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버로스 판사는 14일 심리에서 행정부가 새로운 방침을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이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4분도 안 돼 심리를 마쳤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 F1과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규정 개정안을 공개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버드와 MIT는 이후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전국의 200여 개 대학들이 이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침을 전격 처리하면서 올가을 추방되느냐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대학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찾아서 듣느냐의 갈림길에 놓였던 유학생들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민국의 새로운 조처가 시행될 경우 전국에서 유학생 수를 가장 많이 거느린 캘리포니아주는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가주의 유학생 수는 총 16만 1,693명으로 중국, 인도, 한국, 타이완, 일본 출신 학생 순으로 많습니다. 가주의 대학 중에서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USC이고 뒤를 이어서 UCLA, UC 샌디에고, UC 버클리, UC 얼바인의 순입니다. 남가주에서는 칼텍과 포모나 컬리지, USC, 챗맨 유니버시티, 클레어먼트 맥케나 컬리지, UC 샌디에고 등 20개 대학들이 13일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을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회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유학생 거취 문제와 관련해 행정부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유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통합교육부에 이어 파사디나와 산타에나, 롱비치 통합교육부가 올 가을 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산타에나 통합교육부도 올 가을 학기에 전면 온라인으로 수업하기로 했습니다. 산타에나 통합교육부는 오늘 학생들과 교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올 가을 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사디나 통합교육부 교육감도 올 가을 학기에 캠퍼스를 닫고 전면 온라인 수업을 권고했습니다. 파사디나 교육감은 오는 8월 17일부터 가을 학기를 예정대로 시작하되 전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오는 16일 열리는 이사회 모임에서 권고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롱비치 통합교육부도 올 가을 전면 온라인 수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미국의 일선 교육 현장으로 번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가을 학기부터 노마스크 수업 재개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학교 정상화 권고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지난 몇 달간의 온라인 수업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한 뒤 학교 수업 재개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학교 문을 다시 열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으며 심지어 해로울 수 있다고 교육위원회는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권고안이 나오자 학부모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재확산한 텍사스주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레고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다음 달 학교를 다시 안전하게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마스크 착용은 지역별 교육당국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의 텍사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각자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텍사스주 교사 노조는 성명을 내고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리지 않는 것은 교사와 학생을 희생시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LA 카운티 1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0명 선을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하루 새 4,244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보고돼 처음으로 1일 확진자 수가 4,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4만 307명입니다. 또한 73명의 사망자가 추가돼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총 3,894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2,103명을 기록해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북부에 위치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방문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대상주를 총 22곳으로 확대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는 이날 뉴멕시코,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오하이오주 등 4개 주를 자가격리 대상주로 추가했습니다. 반면 델라웨어주는 자가격리 대상에 제외됐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이들 3개 주는 코로나19 검사자 가운데 확진 비율이 10%를 넘는 주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 커네티컷주는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온 방문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 격리를 당하고 최대 $10,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 37개 주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3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주들은 다시 봉쇄 조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최고 전문가인 파우치 박사는 젊은이들의 확진이 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레드필드 국장은 이번 가을과 겨울 미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시기가 더 일찍 온 것 같습니다. 피해가 큰 플로리다주는 하루 사망자가 132명 나왔습니다. 주 최고 기록입니다. 309개 병원 가운데 48개 병원 집중치료실이 다 찼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집중치료시설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감염 전문가는 5달 전 중국 우한의 모습을 이곳 마이애미에서 보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비율이 20%가 넘는 애리조나주도 집중치료실 90%가 환자로 찼습니다. 미국의 평균 확진 비율은 9.4%입니다. 조심스럽게 경제 재개에 나섰던 캘리포니아주는 다시 봉쇄로 돌아섰습니다. Restaurants, wineries, tasting rooms, movie theaters, family entertainment centers, zoos and museums, card rooms, and the shuttering of all bars.
텍사스, 플로리다, 오레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이 일부 혹은 대부분 봉쇄에 나섰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파우치 박사는 젊은이들의 감염 문제를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Individuals, mostly young people, were seen at bars, congregated in crowded places, many of them without masks, which really adds fuel to the fire. 트럼프 행정부는 가을 학기 학교를 열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험용이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Quit pushing the false choice between protecting our health and protecting our economy. 트럼프 행정부 보건 전문가, 민간 보건 전문가 모두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늘 하는 소리 같지만 좀 다릅니다. 이게 마지막 무기라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통제가 안 되니 이제 개인이 책임지고 대비하라는 소리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학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 공개된 이번 시험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 중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약물을 2차 투여받거나 많은 양의 투여를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이 피로감, 두통, 오한, 근육통 등 경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차 접종 실험군은 코로나19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로 구성됐으며 28일 간격으로 약물을 투여받았습니다. 백신을 2차례 투여한 사람은 코로나19 회복자에게서 볼 수 있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평균치 이상의 중화 항체를 형성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번 시험 보고서의 주요 집필진인 리사 잭슨 카이저 퍼머넌트 워싱턴 연구소 박사는 코로나19를 예방할 백신이 시급하다며 입원이나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더나는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모더나는 의약품 출시 막바지 단계에 해당하는 3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는 올여름이 끝날 무렵에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고 CNBC는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국장이 오늘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가을과 겨울이 미국에서 공중보건의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국장은 2020년과 2021년의 가을과 겨울은 아마도 미국 공중보건 부문에서 우리가 경험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이 시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독감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정말 중요해질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가 이를 어느 정도로 잘 해내느냐가 우리가 가을과 겨울을 얼마나 잘 넘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재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나는 7월과 8월에는 우리가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중 하나였다며 우리는 7월과 8월에 휴식 시간을 갖지 못했고 그래서 앞일에 대해 예측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보건 전문가도 미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억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이 어제 저녁 브리핑을 통해 뉴섬 주지사의 조처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시민들에게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자택에서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현재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내 병원 수용과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하고 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 조치로 인해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영업을 중단하게 된 비즈니스 업주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장기화된다면 지난 1차 셧다운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열었다 닫았다 등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 경제에 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관련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인디애나주에서만 7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하고 코로나19를 틈타 성행하는 관련 사기 행각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코로나19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은행과 협상 중인 사람에게 접근해 은행과 모기지 유예를 협상해 줄 테니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한 뒤 수수료만 갈취하는 사기 행각 등을 비롯해 연방정부 지원금을 빨리 받게 해주겠다거나 학자금 융자나 크레딧카드 부채를 갚아주겠다는 사기 행각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부서는 피해 입은 사례를 관계당국에게 신고하면 돈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사기를 당할 경우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가주의 많은 비즈니스들이 또다시 실내 영업이 불어대면서 비즈니스 업주들의 시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운 요식업계는 그나마 야외 영업과 투고, 픽업 서비스가 계속 허용되지만 갈수록 행정명령이 강화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13일 남가주 내 미용실과 쇼핑몰, 교회, 네일샵, 피트니스 센터의 실내 영업을 중단시키면서 5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미용실과 이발소, 인도어 쇼핑몰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업주들은 이번에 문이 닫히면 언제 다시 문이 열리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다행히 이번 행정명령은 식당의 야외 패디오 영업은 계속 허용하면서 요식 업주들이 그나마 숨을 돌리게 됐지만 코로나 확진자 그래프에 따라 행정명령이 뒤집히고 있어 아슬아슬한 심정입니다. 식당의 야외 영업 허가 후 타운 내 식당들은 저마다 주차장에 면에 있는 공간 등의 테이블을 한두 개씩 마련해놓고 미니 패디오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투고에서 가지고 갈 때가 마땅치 않은 손님들을 그나마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타나 스테이크, 샌드위치 등 양식을 위주로 한 타운 내 식당이나 카페들은 이참에 그동안 운영해오던 패디오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세라노에 위치한 양식 전문점 콘체르토는 원래 보유하고 있던 패디오에다 옆에 달린 주차장 공간까지 텐트와 테이블을 설치해 놓아 야외 서비스 공간을 대폭 늘려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식당 내 서비스가 불어대면서 패디오 서비스를 하는 식당들을 찾는 고객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콘체르토의 김은상 대표입니다. 파킹 랏을 통해서 캐노피를 여러 개 뒀거든요. 손님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공간이 더 쾌적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CD에서 얘기하는 레귤레이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테이블당, 의자당 45인치를 유지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밖이 더 훨씬 더 안전하다는 느낌도 있고요. 또 신선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좋아들 하고 계십니다. 타운 내 옥스포드와 이가의 한 카페도 주차장 공간에 텐트를 치고 손님들을 맞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타운 내 카페 센트는 한동안은 식당 내 실내 영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문 앞에 야외 패디오를 리모델링하고 확장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3일 내려진 경제재개 후퇴 조처로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줄어들면서 식당 매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래픽이 줄면 식당 매상도 줄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또 이렇게 셧다운하니까 지금 상태로는 말하면은 이렇게 낙심에 따라서 제가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생각을 한다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받아서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무능력해지고. 야외 패디오 영업이 허용돼 투고와 딜리버리에서 손님층을 조금씩이나마 늘려가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세로 만일 이마저도 금지된다면 어쩌나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이달 중 추가 경기부양 지원금에 합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로 만료되는 연방정부의 주당 $600 특별 실업수당 연장 여부가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특별 실업수당과 개인과 가구를 위한 2차 경기부양 지원금 등 추가 경기부양 예산안의 윤곽은 연방의회가 휴회를 끝내고 오는 20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빠르게 처리할 예상입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어 이미 주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에게 주당 $600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 혜택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이 반면 민주당은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현재 규모의 지원을 이어나가자는 입장으로 모든 주의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1%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연방 실업수당 $600를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반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 같은 규모의 현금 지원은 오히려 취업 의지를 약화할 수 있다며 일터 복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 로 폰트만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에게 주당 $450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같은 당인 케빈 브래디 상원 의원은 일시금으로 $1,200를 주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한편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기부양 지원금을 한 번 더 주는 안은 실시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8월에 지원금을 발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A시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에 신청자 접수 첫날이었던 어제 하루 동안에만 15만 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억 300만 달러가 배정돼 5만여 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날 신청한 주민들의 숫자가 전체 수혜자 규모의 3배에 달했지만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 마감일인 금요일 밤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은 후 무작위로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이번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최고 $2,000의 렌트비를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오늘 새벽 보일하이츠, 피코 유니언, 차이나타운 등 한인타운 인근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30분경 보일하이츠 2200블락 오브 퍼스트 스트리트 단층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100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진압에 나섰으며 불길은 약 2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피코 유니언 지역 1200블락 오브 아라파호 스트리트에서도 오늘 새벽 2시 8분경 2층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94명이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으며 불길은 약 3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4시에는 차이나타운 803 웨스트 차베즈 애비뉴에 위치한 레드윙 신발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해 83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약 3시간 만에 불길이 진압됐습니다. 현재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소방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중국의 책임을 묻는 법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중국 당국자와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대중 압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맞선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를 하는 새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혜택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Hong Kong will now be treated the same as mainland China. No special privileges, no special economic treatment, and no export of sensitive technologies. 대중 압박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공식 성명을 통해 대중 압박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화상 세미나에서 중국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재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 국영기업의 굴착이나 어선의 활동이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변의 90%를 자국 영해로 주장하며 인공섬을 건설해 필리핀, 베트남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더 이상 해상 문제에 관해 중립적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동남아 국가에 대한 암묵적 지원을 넘어 중국의 대척점에 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 책임론,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대치가 금융은 물론 안보 문제까지 전방위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군의 코브라볼 정찰기와 지상 감시 정찰기 등이 남중국해 인근에서 정찰 활동을 벌인 움직임도 포착돼 남중국해 인근 미중 간 군사적 대치도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국무부가 그동안 중단했던 제외 공간의 비자 업무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세계 각국의 대사관과 영사관이 비자 서비스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언제 어디에서 비자 업무가 재개될지에 관한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일상적인 비자 서비스 재개는 부처 인력을 시설들로 안전하게 복귀시키기 위한 국무부의 틀에 맞춰 근무처 단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각 제외 공관이 언제 특정 비자 서비스를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자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을 밝힌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없다고 ABC는 전하고 있습니다. 비자 서비스가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중국, 이란,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및 유럽 26개국의 국경 간 자유이동 체계인 셴겐 협정 가입국을 직전 2주 동안 여행한 모든 외국인의 미국행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대유행 단계로 접어든 지난 3월 20일 전 세계의 모든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일상적인 비자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자원이 허용하는 한 긴급 및 비상 비자 서비스는 계속 제공될 것이라면서도 일상적인 서비스 재개 시점은 제시할 수 없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긴급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비자 업무를 중단한 것은 미국으로의 이민과 여행을 심각하게 제한해온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ABC는 설명했습니다.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이 내년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연간 대비 사상 최대폭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 경제 반등을 전제로 관측한 건데 월가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내년 석유 수요가 하루 700만 배럴씩 증가할 것이다.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이 낸 월간 보고서에서 내년 전 세계의 석유 수요가 연간 대비 사상 최대폭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내년 석유 시장을 바라본 오펙의 첫 평가입니다. 오펙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재개 움직임과 산유국들의 공급 조절이 국제유가 정상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Trends are helping bring us step by step closer to achieving a balanced market and have ushered in newfound confidence in the industry. 오펙은 그러나 내년 사상 최대폭으로 석유 수요가 늘어난다 해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월가의 전문가들은 오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완전 극복과 경제 반등을 전제로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고 평가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경제 재개를 되돌리는 상황과 계속되는 미중 갈등의 악영향을 배제한 예상이란 겁니다. 오늘 국제유가 흐름 역시 높은 변동성이 반영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지난달 산유국들이 감산 목표보다 더 많이 공급을 줄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등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피해 호소 여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서울시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다시 한번 공식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끝난 다음 날 미래통합당은 곧바로 성추행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는 박 시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찰 대신 검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고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성추행 사건의 진상도 명백히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은 고소인의 피해 호소를 서울시가 묵살했는지 고소 사실이 곧바로 박 시장 측으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돼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 이해찬 대표의 사과 입장을 전한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여성 의원들은 서울시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호소 여성의 도움 요청을 묵살했다고 한 만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면서 피해 호소 여성에 대한 보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은 당대로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할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저는 당 차원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도부는 당 차원의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내밀하게 이뤄진 사건인 만큼 주장은 들을 수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정당이 그 주장을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여야의 이견은 없습니다. 7월 국회가 열리면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여야 사이에 격론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내년 봄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선거는 이미 대선 전초전 수준이 됐습니다. 내일 선고될 이재명 경기지사의 운명에 따라 전초전을 뛰어넘는 준대선급 선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극대화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대법원을 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내년 봄 대선 전초전의 서막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열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불과 일주일 뒤 오전 시장이 임기를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자신의 직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석 달 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년 동안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지속됐다는 비서의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경찰 수사가 착수된 이유였습니다. 충격에 빠진 민주당은 박 시장이 쌓아왔던 이력을 강조하며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다 연결식이 끝난 뒤에야 공식 사과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에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도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5일 동안 치러진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반대 여론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고 2차 피해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뒤였습니다. 조문을 거부한 통합당은 박 시장이 사망한 날 바로 정치적 목표를 확실히 했습니다. 내년 4월 7일에 우리가 겪어야 할 이제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느 한 도의 선거를 갖다가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경기도지사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건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내년 재보궐선거의 판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미 대선 전초전 성격을 충분히 갖췄는데 경기지사 선거까지 하게 될 경우 전초전이 아니라 준대선급 선거가 됩니다. 인구수로만 따져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반대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경우 이낙연 의원과 함께 여당의 확실한 대선 주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 결과도 정치권에 큰 관심입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며 민주당에 잔뜩 힘이 들어가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그러기 힘든 상황입니다. YTN 이동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잠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잘 자려면 뻔하고 쉽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오늘 헬스 에브리데이에서는 숙면에 도움되는 작은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연속 알람을 꺼야 합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실수, 기상시간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은 아침 시간 개운하게 일어나지 못하는데 이로 인해 일어나는 시간을 자꾸 늦추고 싶은 요구가 생깁니다. 알람을 5분마다 울리도록 설정해 놓고 쪽잠 자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뇌가 수면과 기상주기를 설정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아침 시간 일단 눈을 떴다면 억지로 다시 눈을 붙이기보다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속 알람으로 쪽잠을 자는 것보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로 아침 식사하기. 아침 시간 크게 허기지지 않더라도 달걀, 요거트, 우유 등으로 약간의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오후나 저녁 시간대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저녁 시간 식탐으로 거한 식사를 하면 수면의 질이 더 나빠집니다. 단백질 보충은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정신이 몽롱한 아침 시간에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어두워지기 전 운동하기. 운동은 체온을 높이고 아드레날린의 수치를 높입니다. 이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로 잠드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늦은 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과 호르몬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른 저녁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해가 떨어지기 전 야외 운동을 하거나 걸으면 햇빛이 수면 유도 물질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진압해 밤이 되기 전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며 걸으면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는 점에서도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머리맡
밝은 불 끄기. 밝은 푸른색 조명은 멜라토닌의 수치를 50%까지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업무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는 조명을 밝게 켜도 돼. 늦은 밤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는 좀 더 따뜻한 오렌지색 계열의 조명을 은은하게 밝혀두는 것이 잠을 자는데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에도 빛의 밝기를 줄이고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는 등의 방법으로 빛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엇갈렸지만 지속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56.79포인트, 2.13% 급등한 26,642.5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2.30포인트, 1.34% 오른 3,197.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7.73포인트, 0.94% 상승한 1488.5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주요 기업 실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을 주시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기업 실적이 엇갈리면서 장 초반 혼조세를 나타냈지만 차츰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다소 긍정적 소식이 나온 점은 주가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수요일이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낀 가운데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낮 기온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목요일까지 계속되다가 금요일은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주말에는 낮 기온 더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